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1,6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처리 기간도 단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창구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3월 들어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500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더 장기전으로 갈지 정말 줄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강원도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와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기초수급자와 아동수당 대상자는 제외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시기는 다음 달,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반반 섞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급에 도비가 1,200억 원이나 들어가고 대상자 30만 명을 어떻게 선정할지 형평성 논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다 찾을 것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기관 전체와도 조율이 돼야 되고 시군과도 조율이 돼서 아주 엄정하게 대출 심사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도 2주 이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숙박관광앱과협업해 다음 달까지 숙박객실료 50% 특별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33개 경제단체와 18개 시군 회원사와 상생 협력하여 모든 힘을 모아 강원 관광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에게 50만 원씩 5개월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대책에 추진되는 추경 예산은 1,670억 원. 강원도의회 심사에 이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보니 마스크 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도 절박하다 보니 꼼꼼한 확인 절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2살 최모 씨는 지난달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마스크 100개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기 이전이라 손님들을 위해 마스크를 구해놓으려고 했지만 돈을 보내도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뒤늦게 사기 예방 사이트에 판매자 전화번호를 검색해보고서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금액을 입금을 하고 근데 한 이틀 지나 3일 지나도 이제 물건이 안 오니까 번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더 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사례가 4-5건 있다는 걸로 알아가지고.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24살 A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이미 피해자 8명에게 가로챈 800여만 원을 모두 인터넷 사설 도박으로 탕진한 이유였습니다. 춘천에서도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가까이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22살 B씨가 구속됐습니다. B씨는 소형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379명을 속여 2,3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소형 마스크를 구하려던 주부들이었습니다. 당장 마스크가 급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되게 급한 거예요. 짜게 나오니까 300장이면 주변 사람들이랑 다 나눠서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사기 피해 게시판에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마스크 사기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만든 사이버 캅이라는 어플하고 그다음에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계좌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를 조회해 보시면 이게 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경찰은 소액 사기 피해더라도 신고가 돼야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며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사실상 대진표가 짜여진 원주 가ብል 선거구에는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이광재 두 민주당 예비후보는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하나의 팀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갑가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거구는 나눠져 있지만 원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첫 번째 주제는 혁신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송기현 후보는 기반시설 조성이 끝난 혁신도시를 창업과 연구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여러 기관과 그 안에 여러 시설, 또 그 많이 남아있는 산업, 빈 사무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학, 이런 것을 연결해서 창업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복합교육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옛 도심에서 옮겨온 원주 여고 외에 혁신도시 안에 추가로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교육부에 반대해서 어렵다고 하면 분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우리 전환을 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 정지 요건을 정말 체감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광재 후보는 기업도시를 완성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성결과제로 교육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언제든지 아이를 맡기고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문화도 즐기고 체육도 있는 복합 문화체육시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것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원주를 대표하는 생명 건강산업을 이끌어갈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 근간이 될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역대학에 계약학과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대학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뭐냐면 기업의 맞춤형 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 주는구나. 기업도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도시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앞으로 두 후보는 군부지 활용과 일자리 창출, 원도심 재생과 주거 안전 등을 주제로 한 공동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박정아, 이강우 예비후보도 조만간 공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무소속 권성중 예비후보는 원주 갑 지역에 맞는 공약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 갑가을 후보들이 공동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각각의 싸움을 하나로 만드는 새로운 선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이 투입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 위로 무인 항공기 드론이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떠다니며 카메라로 산림 곳곳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돼 대형 모니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불 감시 활동에 드론이 투입된 겁니다. 이 산림 드론은 지상 500m 높이에서 반경 2km까지 비행하며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 행위 등을 촬영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접근이 어려운 산불 현장이나 산림 재해 현장을 모니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확성기를 이용해 산불 조심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며 계도 활동도 벌입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가보지 못한 곳도 신속하게 가볼 수 있고 또 그 취약 지역을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화탄을 쏴 초기 진화에 나설 수도 있고 구급 약품과 비상식량도 진화 대원에게 운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시단은 산불 위험이 높은 다음 달까지 산림 드론 29대를 투입해 산불 방지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강릉과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가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밝힌 학교 방역 강화와 학습 공백에 따른 원격 학습, 긴급 돌봄 연장 등 부문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주 안에 일선 학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후속 조치에 따른 학교별 대책이 세워지도록 준비해 4월 6일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진정 분위기에 따라 개학이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강 연기와 2주간 온라인 강의로 기숙사 입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대학이 기숙사비 반환에 나섰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생활관 입사를 개강일 전과 온라인 강의가 끝난 후로 두 번에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시기에 따라 기숙사비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림대도 입사일 기준 주 단위로 기숙사 환급 방침을 밝혔고 도내 다른 대학들도 기숙사비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요구가 거센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부문 임대료 80% 감면과 지방세와 수도요금 감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지역 상점 이용의 날을 주 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시의회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조례가 제정되면 3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강원 지역 실물 경제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1월 중 강원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광업 생산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각각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2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48로 전달에 비해 14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강원 지역 실물 경제가 앞으로 더욱 침체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군단 장병들이 속초와 고성 지역 학교에 방역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8군단은 오는 19일까지 고성과 속초 지역 43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장병 220명을 투입해 소독제 분무와 세척 작업 등 생활 밀착형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군단은 방역 지원을 포함해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와 지역 내 외식업체 이용 운동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날 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한 동해시 토박 펜션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토박 펜션 업주 66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폭발성 물건 파열죄 그리고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펜션 직원과 가스 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펜션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 배관 중간 밸브 부분의 마금 장치를 부실하게 시공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박 펜션 가스 폭발 사고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발생해 자매와 남편 등 7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한적으로 조업이 실시되는 고성 저도 어장의 입어 자격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고성군 현내면 어업인들로 한정된 A구역 입어 자격을 현내면에 주소를 두고 24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업인으로 강화했습니다. 저도 어장에서 A구역은 현내면 어업인, 그리고 C구역은 고성군 어업인 전체가 조업할 수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1.8km 남측에 있는 저도어장은 지난해 7천여 척의 어선이 조업해 18억여 원의 어획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제2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지원 조례안과 춘천 홍천 국도 5호선 확포장 시행 촉구 건의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10일부터 20일까지 도정 질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회기를 단축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1,67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가 폐특법 연장을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효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형평성을 언급하는 등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의 국가자격 상설시험장이 개설됐습니다. 삼척 상금회의소에 마련된 국가자격 상설시험장에서는 4월부터 워드 프로세서와 전산회계 운용사 등 4개 종목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국가자격 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1억 원을 들여 상공회의소에 시험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원주 향교 교육관이 원주시 전통문화교육원으로 재탄생됩니다. 원주시와 강원도 향교재단 그리고 원주향교는 원주향교의 교육관을 원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부 체납을 받은 교육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전통문화교육원으로 재개관될 예정입니다. 시민 예절 교실과 다도 교실, 국악 공연과 전통 공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추진단은 일반고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고 모든 학교의 환경을 균형 있게 개선해 학생 성장 중심의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진단은 일반고 교육환경 개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 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고교 학점제 환경 조성팀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강원도가 2주 이내에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12개 시중은행에 보증심사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보증심사 전문 인력 10명을 추가 배치해 심사 기간을 4주에서 2주까지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75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신용등급 8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세한 초미세먼지 실황도 살펴보시면요. 서울 양천구가 59마이크로그램 등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평소 대비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아지겠고요. 날도 더 따뜻해져서 서울이 17도, 광주가 21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단 대구 등 동쪽 지역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야채즙을 챙겨 마시듯 매일 저녁 인생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전 좀 해본 사람으로서 장담하는데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새로운 시대의 라이프 플랫폼 소렌토였습니다.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한우와 함께면 파티가 되고 로맨스가 되고 미식회가 되고 우리가 된다.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 설설 끓는 뽀얀 국물에 깍두기 하나. 잇몸이 좋아지니까 이 맛을 다시 보네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야.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다음엔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지 좋아. 엄마들은 왜 가족을 한 번